예, 이번 시간에는 교재 88페이지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과 관련되는 내용하고 급여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쪽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우리 교재 88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신고하는 서식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고요. 모든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반영해서 신고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서식은 월별 납부자의 경우에는 이게 매월 반기별이라고 신고 구분이 나오는데, 월별 납부자는 다음 달 10일까지고요. 반기별 납부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신고해야 되냐면 8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반기별 납부자가 1월 1일부터 6월 달 것까지를 연말정산분과 합쳐갖고 7월 10날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2월분과 연말정산분을 합쳐서 3월 10일까지 3월과 6월분을 합쳐갖고 7월 10날까지 이렇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고하는 과정은 결국에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조교환급 신고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생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작성 방법에 대한 부분을 보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작성하고 작성 기준은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을 기준으로 합산해서 한다. 귀속 기간과 지급 기간이 같은 귀속 기간과 지급 기간을 한 세트로 보고 같은 것으로 같을 때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신고를 합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 2018년 3월 급여, 4월 급여를 2018년 4월에 지급을 하게 되면 3월 급여는 매월 신고 구분은 매월이고요. 귀속은 3월, 지급은 4월이 됩니다. 4월 급여도 매월 신고하는데 귀속은 4월, 지급은 4월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귀속과 지급을 한 세트로 볼 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2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할 때 꼭 한 장만 신고하는 건 아니다. 귀속과 지급을 한 세트로 묶어서 볼 때 다르다라고 하면 여러 장의 신고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자, 그래서 이제 귀속 기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속 기간을 우리가 1월 달부터 1월, 지급을 1월 달에 대한 부분을 지급을 하는 거다. 신고 구분은 정기신고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정기신고다라고 가정을 하면 신고 구분에 보시면 신고 구분까지 전부 다 등록을 하면 신고 구분에 매월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천징수 세액을 매월 신고하느냐 반기별 신고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 회사 등록에서 원천징수 쪽에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추가사항에 가게 되면 원천징수 반기별 신고 여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로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월 신고하는 회사이고요. 만약에 여로 표시하게 되면 반기별 대상이 됩니다. 혹시 반기별 대상인지 매월인지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 부분은 회사 등록에 추가사항에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귀속연월로 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90페이지에 귀속연월, 귀속기간이라고 하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귀속기간이라고 나오죠. 귀속기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귀속기간은 월 단위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 발생 연월을 기재해서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여기에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2018년 1월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2018년 1월 귀속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8년 2월로 수정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자, 귀속이 2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간이세액이라고 나오는 이 금액은 2018년도 2월 달 원천징수 대상 소득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 들어가는 이 소득은
2017년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귀속 연월 중에 19년 2월 또는 18년 2월 매년 2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2월 달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직전 연도 연말정산으로 인한 원천징수 세액이 함께 표시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속 시기가 다른 소득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91페이지에 지급연월. 지급연월은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월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지급월의 범위가 지급기간이라고 해서 같은 월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반기별일 때는 1월에서 6월 또는 7월에서 12월로 이렇게 표시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작성 요령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95페이지에 수정신고 종합 사례라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뭐 수정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100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근로소득관리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관리에 세무신고서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기타 사회보험 쪽에서도 세무신고 관련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있는데 이 세 군데 있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전부 다 동일한 서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과 지급기간으로 되어 있고, 귀속과 지급기간은 일정 기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월을 입력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월에서 귀속 2월, 지급기간 2월에서 2월 이렇게 입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반기별의 경우에는 귀속기간 1월부터 6월, 지급기간 1월에서 6월 이렇게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귀속과 지급기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입력되어 있는 급여자료, 일용급여자료, 사업소득자료, 기타소득자료, 이자 배당 소득자료 관련되는 정보들이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세액들이 자동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 구분은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로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기신고와 수정신고는 정기신고와 기한 후 신고가 마감이 되어 있을 때, 프로그램에서 마감이 되어 있을 때 수정신고서가 작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는 월별 신고 납부, 반기별 신고 납부로 구분할 수 있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사 등록의 추가 사항에서 반기별 납부 여부에서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회사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추가 사항에 있는 이 반기별 납부 여기에서 결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서 F7번 신고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 현황을 눌러보면 우리가 1년 동안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해서 마감해서 신고한 내역을 일괄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월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F4번 제출자 정보라고 있습니다. F4번 제출자 정보를 눌러보면 원천징수 의무자와 세무대리인, 국세 환급 계좌, 제출일자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할 수 있는欄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자,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급여대장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급여대장을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중도퇴사자가 있었던 5월 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5월 달에 대해서는 간이세액에 대한 부분과 중도퇴사자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도퇴사자에 대한 퇴직소득까지 제가 이미 자료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설명드린 과정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5월달 중도퇴사자에 대한 부분까지 연말정산한 내용이 5월달 원천징수세액과 충당되고 남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104페이지, 105페이지, 또 106, 107 관련되는 부분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108페이지 상여 지급 시에 급여 자료 입력 내역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자료 사례 부분에서는 6월달이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6월달을 자료를 미리 등록을 했습니다만은 직원 3사람 전부 다 상여금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이 입력이 되면 위에 급상여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여 대장을 만든 이 자료들을 일반 전표로 우리가 회계 처리한 다음에 회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보통은 급여 대장을 출력을 해서 자료를 보고 전표 처리를 해왔지만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귀속 연월 급여 자료 회계 처리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자동으로 전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속 연월을 기준으로 전표를 처리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전표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1월달과 2월달 전표는 전송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송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F6번 선택해서 F6번을 통해서 전송 취소를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취소를 시켰고요. 이 상태에서 전표를 전혀 발생을 안 시켰다라고 하면 12다치 급여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귀속 연월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고자 하는 기간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12달을 전부 다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고, 자, 이 12달을 전부 다 콤보 박스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F7번에 분계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분계 설정을 통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계 설정으로 들어가면 기본 설정에 전표 발생일 설정입니다. 지급 연월일을 자동으로 전표 발생일로 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급여 항목을 적요로 하겠느냐, 계정별 합산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은 지급 연월을 전표 발생일로 급여 항목을 적요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계정별 합산할 거냐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공제 항목은 전부 다 예수금으로 정리를 하고 차인 지급액은 미지급금으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은 예수금과 관련되는 거래처 코드를 미리 등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우리 회계관리에서 거래처 등록에 가셔갖고 거래처를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래처를 미리 등록을 해놓습니다. 코드를 부여해서 등록을 해놓고 급여 자료에서 분계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에 코드를 등록을 합니다. 관련되는 코드들을 다 등록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눌러서 반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면 급여 자료와 관련해서 거래처 코드가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전체 내가 회계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하신 후에 F4번 전표 추가라는 버튼을 통해서 일반 전표에 전표를 발행하면 됩니다. 예라고 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 12다치 급여가 전표 전송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전표 전송이 완료되고 나면 발생 부분에 체크 표시로 전표가 전송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송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일반 전표로 가서 회계관리의 재무회계의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거 하는 메뉴에서 전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월달 전표입니다. 1월달에 1월 25일자 전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상단 부분에 원천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관련되는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수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자동으로 거래처 정보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여 자료를 급여 대장상에 있는 자료를 일반 전표에까지 전송해서 처리하는 과정들까지 살펴봤습니다.